안녕하세요. 한 주가 금방 지나갔죠? 정말 한 주가 금방입니다. 돌아서면 또 강이고, 돌아서면 강이고, 또 학기 시작이라, 이것저것, 다들 마음 쓰는 데가 많을 겁니다. 우리 뭐 교수들도, 이것저것 마음 쓰는 데가 너무 많아서, 사실 한 주가 금방 지나갑니다. 자, 한국 고전문학, 지난 시간에 그 문학에 대한 개념을 아주 가볍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학이 그 고대의 문학에 대한 개념과 지금의 문학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뭐, 결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사회가 계속 분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놓고 보면, 명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쪼개야 되죠. 쪼개야, 그 특성들을, 어, 더욱더 드러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것처럼, 사회가 분화되어 갈수록, 발전되어 갈수록, 이제 그런 경향은 짙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더불어, 거기에서 이제 우리 인간의 어떤 욕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죠. 왜냐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화할 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어질 수 있는 이득이 높아져 갑니다. 뭐 이걸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본다라고 뭐 생각하실 분도 계시지만 어찌 보면 이제 이 문에 대한 어떤 인식들이 그 출발선에서는 이제 대상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그런 인식에서 출발하였지만 그것이 점점점 이제 분화가 되어 가는 것이죠. 좁은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가 광의의 뭐 개념, 협의의 개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광의, 넓은 개념으로서 이제 그 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학문적인 부분으로서 글로 쓰여진 그 학문적 개념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그런 것이죠. 이제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은 이제 관리가 되는 어떤 등령문에서 뭐, 이제 과거 급제자의 부분들은 뭐 사서삼경을 통해서 문사철에 대한 인식들을 얼마나 분명히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죠. 이제 그래서 과거 시험에 이제 그 내는 이제 글을 보면 역사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글로 잘 표현하는가, 이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 역사에 대한 인식은 매우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역사, 어, 철학, 그 세상을 바라보려면 사유라고 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글이라는 것도 우리의 생각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만들어낸 내 생각을 표현할 때 우리는 그것이 이제 글로 되고 글이 운문으로 되느냐 산문으로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 산문으로 되더라도 그것이 뭐 희곡으로 나아가느냐 뭐 이렇게 다양하게 나아갈 텐데 자 아무튼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를 했었던 그런 개념 속에서 이제 문학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을 고대인들이 바라봤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고전 문학 작품에 다가가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고전 문학 작품은 사실은 시간이 그 아주 오래되고 또 그 당시에 이제 문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일부의 사람들만이 쓸 수가 있고
또 한반도의 경우에는 그 문자가 사실은 없었거든요. 문자라고 하는 게 이제 중국의 그 동이죠. 예, 중국에서 한자가 만들어지고 또 이제 그것이 예, 우리 쪽으로 전래가 되는 이주민에 의해서 이주민이 오면서 또는 이주민에 의해서 전래가 되고 또 글을 쓰는 사람들이 특권 계층으로 또 한정되어 있고 라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 작품이 굽이 입으로 전해지다가 문헌으로 정착이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고대에서 신라 때까지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분명하지가 않다는 거죠. 분명히 누가 적었다. 이것이 아니라 그때의 사람들의 이 마음이 이러했구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굽이 입으로 전해지다가 삼국유사에 정착이 되는 이제 이런 어떤 부분입니다.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 정착이 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문헌에 딱 정착이 되면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가감이 없이 쭉 전달이 되는데 입으로 전해지다 보니까 여기에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 어, 음, 최초의 최초의 시라고 할 수 있는 공무도화가와 황조가에 대해서 잠깐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최초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당연히 의미가 있죠. 예, 처음으로 우리가 노래를 불렀다. 그 노래는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의미가 있고 그래서 그 노래의 내용이 어떻든 간에 한번 읽어봄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 황조가와 공무도화가는 읽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그렇지만 한번 볼게요. 자, 어, 자, 공후인 즉 공무도화가 이렇게 되죠. 공무도화가 님이여 무 마시라. 자, 하지 마시라. 자, 이 무자는 말물자와 이제 같은 거죠. 이 말물자의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뭐뭐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말물자가 되죠. 뭐뭐 하지 마세요. 뭐뭐 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입니까? 건널 도자에 물하자 물을 건너지 마세요라고 하는 공무 도화가로 우리가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뭐또 이제 공후라고 하는 악기로 불리어졌던 노래라고 해서 공후인으로 이제 이야기를 이제 제목이 공후인으로 이제 전달이 됩니다. 공후인이라고로 전달이 되는데 노래의 제목을 공무도화가 이렇게 우리가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무도화가 공이여, 님이여, 도하, 물을 건너지 마셔요. 라고 하는 이 노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노래가 우리나라 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노래다. 뭐 혹자는 이제 이 노래가 조선인의 노래, 중국의 직내성, 조선현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고조선 이래로 계속 그 우리 한국 한인이 이제 존재하고 잔류를 했다라고 이제 그러면서 한인의 문화적인 어떤 독자성이 전해오는 곳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비록 중국이지만 이거는 한국인의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물론 당연히 이제 여기 진날의 체표가 고금주에 이제 이 노래를 실으면서 이 노래의 그 노래가 불려진 것을 그 조선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혹자는 그 중국의 노래다라고 하지만 우리 한국 문학사에 있어서는 이 공무도화가를 어, 뭐 최초에 처음 초기에 아주 초기에 불려진 우리의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노래를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도하, 공경도하, 공무도하, 그죠? 공무도하, 공경도하. 간단해요, 그죠? 님이여, 물을 건너지 마셔요. 그죠? 님이여, 물을 건너지 마세요. 님이여, 끝내, 이 경자, 그죠? 끝내, 물을 건너셨군요. 건너셨군요. 타하 이사 물에 빠져서 타는 이제 빠지다 이제 빠지다 무너지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에 빠져서 그래서 사 죽으시니 죽으시니 마땅히 뭐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 당은 여기서는 뭐 크게 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지는 않는데 당연히 그러하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내가 이제 어찌하여, 어찌할까, 어찌 내자거든요. 어찌 내. 그래서 무엇을 어찌할까.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차 어찌할 것인가. 예. 그래서 이 당과 내가 반복적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일단 뒤에 있는 이 내자에 중점을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 어찌할 것인가, 내자가 장차 어찌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으니까 어, 장차 님을 어떻게 하리이까,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내 하자도 이제 어찌하가 됩니다. 그래서 내하 어찌할까, 내하 어찌할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님을 요 공을 어찌할까, 내하 이렇게 되죠. 공 내하 이제 우리가 일반 그 문 이제 사문으로 쓸 때는 공내하 이렇게 되겠죠. 자, 뭐 그래서 내하 내공하 뭐 그렇습니다. 님이여 물을 건너지 마세요. 님이여 물을 건너셨군요. 끝내. 타하 이사 물에 빠져서 죽으시니 당내 공하. 나인들 님을 어찌할 수가 있겠습니까? 난들 어떻게 했느냐 이거죠. 난들 어떻게 했느냐. 나를 원망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나를 원망하지 마라. 자, 여기서는, 여기에 보면, 자, 백수광부, 흰머리에 미친 남편, 이제, 흰머리를 가지고 있는, 미친 남편이죠. 미친 남편. 백수광부의 아내가 이제 지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공호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이제 불렀겠죠. 불렀는데, 당시에 이 문자가 이제 한자니까. 자, 이게 이제 사구예요, 사구. 네 구절이죠. 네 구절은 사언이면 이제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시경이라고 하는, 책에서 사언으로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경. 그래서 이제 이 시경의 체가 사언입니다. 그 가장 시에 있어서 오래되고, 그죠? 시에 있어서 오래되고, 가장 정제되어 있는, 이제, 부분이 사언이거든요. 이 사언에서 오언으로 이제 확장이 되죠. 오언. 글자 하나가 더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무도화, 이렇게 되면 이제 시경이 가지고 있는 사원체가 바로 이 공후인, 공무도화가 시경 사원체와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주 초기에, 중국에도 초기죠. 초기에 불려진 노래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시의 구조는 사원으로 되어 있다. 시경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원이 되는데, 오원 절구가 됩니다. 오원시는 주로 이제, 뭐랄까, 음, 그, 자신의 생각, 사상, 뭐 이런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더더기 없이 노래해야 할 때 오온을 씁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두자가 더 붙죠. 칠언이 되죠. 칠언. 칠언이 되면 이 칠언은 자신의 생각을 적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속에 속내, 속내를. 그래서 이제 칠언 시의 경우에는 그 사상적이라든가, 뭐 어떤 가치, 뭐 어떤 좀 무거운 주제, 뭐 이런 주제에서는 칠언을 잘 쓰지 않고 오언을 씁니다. 오언을 쓰고, 칠언은 이제 자기의 신상 잡기, 그 자신의 생각이죠. 자신의 생각을 드론드런 토해낼 때 이 칠언으로 이렇게 토해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가 읽을 때도 공무도화, 내자 같으면 뭐 더 이상 뭘 이게 보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이 오온과 사원과 오온, 오온과 칠원이라고 하는 이 한시가 가지고 있는 차이는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사원으로 되어 있는 시다. 공무도화. 여기 이제 첫 구절 첫 구절이죠. 이제 읽고 맨 앞에 구절에는 어, 그 님이 이 물을 건너기 직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두 번째 구에는 시간적으로 놓고 보면 시간적 흐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 대한 부분. 님이 끝내 물을 건넜도다. 자, 물을 건너다. 자, 여기서 사실 이 노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화입니다. 도화. 물을 건너냐, 건너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물을 건너냐, 건너지 않느냐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강을 건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어떤 그 상황이 끝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새로움에 대한 부분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남녀 사이에 있어서는 그 이별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이 앞에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놓고 보면 이 물을 건넌다, 안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어,